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가는 병 아닌가요? 약 먹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더 바꾸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관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조건이 맞으면 벗어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완치라는 단어가 부담스럽다면 졸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대부분 이랬으니까요. 당뇨는 만성질환입니다.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혈당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진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고요.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정미란 씨는 68세였습니다. 1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후 쭉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늘 6.5에서 7.0 사이를 오갔고 의사 선생님들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정미란 씨는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렸고 특히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은 거 맞나요? 정미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검사 결과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공복 혈당도 적당하고 당화 혈색소도 경계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정미란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요즘 체중은 어떠세요? 식사 후에 졸음이 오시나요?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신가요? 하나하나 질문할수록 정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체중은 계속 늘었고 식사 후에는 늘 졸렸으며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하고 있었고 작은 상처도 한 달 넘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나이 때문 아닌가요? 정미란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요. 더 이상 뭘 해도 소용없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포기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미란 씨처럼 숫자는 괜찮지만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분들,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 그리고 결국 나이 탓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며 포기하는 분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정미란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는 경계 안에 있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처리하는 몸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당뇨를 이해하려면 우선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세포는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췌장은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수치는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이 지치고 염증이 쌓이고 혈관이 손상되고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란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혈당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 피로감, 상처 회복 지연,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수치도 올라가고 합병증도 생길 겁니다. 정미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추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 C-펩타이드 검사, 미세염증 지표 검사. 숫자 너머의 몸 상태를 보기 위한 검사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높았고 췌장 기능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미세염증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만 봤을 때는 괜찮은 환자였지만 실제로는 당뇨가 몸속 깊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밀한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약을 늘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답입니다. 저는 정밀한 씨에게 5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거창한 치료도 아닙니다. 그냥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숫자 집착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에만 집착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몇인지, 식후 혈당이 몇인지, 당화 혈색소가 몇인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피곤한가? 손발이 저린가? 상처가 잘 아무는가? 잠은 잘 자는가? 소화는 잘 되는가? 이런 신호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숫자는 결과입니다. 몸의 신호는 원인입니다. 원인을 고쳐야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유지하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동안 회복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세포가 휴식을 취하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과일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전에 또 뭔가 드십니다. 그러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계속 혈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밤 11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드시세요. 처음엔 배고프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하체 근육 운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혈당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세요. 그럼 하루 30번입니다. 한 달이면 900번입니다. 처음엔 힘드실 겁니다. 5번만 해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리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의 거꾸로 식사. 식사 순서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급격히 나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으면 다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밥을 먼저 먹을 때와 나물을 먼저 먹을 때 식후 혈당이 2030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매일 쌓이면 몇 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5번째,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완전 차단.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설탕과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가공식품에는 숨겨진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빵, 과자, 라면, 떡, 음료수,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끊으세요. 처음 일주일은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설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3주가 지나면 단 것이 오히려 거부감이 듭니다. 대신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나물, 버섯, 견과류.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세요. 처음엔 밥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버티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밀한 씨는 이 5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고 의자 운동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5번도 못했고 빵과 떡을 끊으니 온 세상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피로감이 줄었고 손발 저림이 덜했습니다. 2달 후 체중이 3kg 줄었습니다. 의자 운동은 이제 20번씩 할 수 있었고 저녁 공복은 익숙해져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석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떨어졌고 염증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았습니다. 6달 후 저는 정밀한 씨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 후 정밀한 씨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9만 100 사이를 유지했고 당화 혈색소는 5.7이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밀한 씨가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손발 저림은 사라졌고 피로감도 없어졌고 상처도 빨리 아물었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된 겁니다. 지금 정밀한 씨는 73세입니다.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당뇨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저녁 공복을 지키고 설탕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50대처럼 활력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세요. 그게 당뇨에서 졸업하는 첫 문장이 될 겁니다. 당뇨는 끝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몸을 회복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